어머니, 70세에 무슨 재혼이에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은 하세요. 75세 박순자 할머니는 큰아들 민수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어머니,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6개월째 만나고 있는 김명수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오늘은 박순자 할머니의 6번째 이야기입니다. 5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던 할머니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서 벌어진 충격적인 가족 갈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시작은 6개월 전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가던 경로당에서 새로운 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78세 김명수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혹시 화투 치실 줄 아세요? 조금은 칠 줄 알아요. 그럼 같이 한 게임 하시겠어요? 이렇게 시작된 만남이었습니다. 김명수 할아버지는 3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고 있었고, 박순자 할머니처럼 경로당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화투 상대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할아버지도 일찍 오셨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점심 드셨어요? 아직이요. 할아버지는 저도 안 먹었는데 같이 드실래요? 좋아요. 경로당 근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몇 명이세요? 아들 셋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저는 딸 둘이에요. 다들 잘 지내고 있고요.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공통점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둘 다 5년 전후로 배우자를 잃었고, 자식들은 각자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시간 있으시면 공원 산책이라도 하실래요? 좋아요. 2개월 정도 지나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경로당 밖에서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산책, 가까운 카페에서 차 마시기, 때로는 문화센터 강의도 함께 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참 좋은 하루였어요. 저도요.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할머니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혼자 지내던 일상이 갑자기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입을까 고민하게 되고, 거울을 보며 화장도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며느리 영희가 말했습니다. 달라 보인다고. 네, 화장도 더 하시고,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그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할머니는 영희에게 김명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족들에게 말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거든요.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김명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요즘 할머니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요. 혹시 저희가 좀 더 가까워져도 될까요? 할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에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75세와 78세의 늦은 나이였지만 마음만은 20살처럼 설레었습니다. 할머니, 손 잡아도 될까요? 부끄러워요. 저도 부끄럽네요. 이 나이에.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문제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이 김 씨하고 팔짱 끼고 다니던데. 진짜요? 둘이 무슨 사이예요? 글쎄요. 요즘 매일 같이 다니던데.
경로당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자 할머니하고 김영수 할아버지가 사귀는 것 같아. 에이, 설마. 그 나이에. 아니야, 나도 봤어. 손잡고 다니더라고. 동네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워진 할머니가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너무 쳐다봐요. 그래도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좀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 발전했습니다. 4개월째가 되자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할머니, 저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할머니와 당당하게 다니고 싶어요. 김영수 할아버지의 말에 할머니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가 할머니와 김영수 할아버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시장에서 봤는데 김씨 아주머니가 큰 며느리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뭘 보셨는데요? 어머니가 어떤 할아버지하고 팔짱 끼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제가 분명히 봤어요. 둘이 참 다정해 보이던데.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성과 함께 다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혹시 잘못 보신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제가 인사까지 드렸는데 어머니가 참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영희는 급히 남편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남자분이랑 사귀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가 직접 보셨다고 해요.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75세인 어머니가 연애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일단 내가 확인해 볼게. 민수는 다음 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민수야. 어머니, 혹시 요즘 누구 만나시는 분 있으세요? 할머니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누구를 만나긴 왜 만나? 이웃분이 어머니가 어떤 할아버지하고 같이 다니신다고.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수야, 사실은 뭐예요? 경로당에서 알게 된 분이 있어. 어떤 분인데요? 김영수라고 하는 할아버지야. 좋은 분이야.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분과 어떤 사이세요? 그게 좀 가까운 사이야. 가까운 사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가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가 사귀고 있어. 뭐라고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이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왜 안 돼? 나도 사람인데.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민수는 곧바로 형제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형들,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뭔데 그렇게 난리야? 어머니가 남자분이랑 사귀신대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일 저녁 세 형제와 며느리들이 모두 할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들은 게 사실인가요? 둘째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들었는데? 어머니가 남자분과 사귀신다고. 할머니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사실이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들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셋째 민철이 물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김영수 할아버지와 6개월째 만나고 있어. 어머니,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말이 안 돼? 할머니가 반박했습니다. 70세가 넘으면 사람이 아니야? 사랑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죽을 때까지 혼자 살라는 거야? 며느리 영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서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상하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뭘 이상하게 했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은 하세요? 민수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생각을 안 하는 줄 아니? 5년 내내 아버지 생각만 하고 살았어. 그런데 어떻게 다른 남자분과. 민수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이야. 나도 외로워. 외로우시면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언제 와? 한 달에 한 번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는 게 다야. 가족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건 정말.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혼까지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생각해보고 있어. 뭐라고? 모든 가족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70세에 무슨 재혼이에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 안 돼?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상식? 누가 정한 상식이야? 할머니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70세가 넘으면 사랑하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솔직히 말해봐. 뭐가 문제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민철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재산 문제는 괜찮으세요? 재산. 그 할아버지가 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어머니, 요즘 그런 사기가 많다고 해서. 사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를 사기꾼으로 보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긴 뭘 혹시 몰라. 할머니가 화를 폭발시켰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너희들이 내 재산만 걱정하고 있으면서. 민수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분명히 재산 걱정이잖아. 할머니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외롭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내 재산만 지키면 되는 거야. 어머니,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영희가 급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걱정되어서 그런 거예요. 뭐가 걱정되는데? 혹시 속으시면 어떡하나 해서. 속는다고? 내가 그렇게 바보로 보여? 가족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좋아.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생각이 있어. 어떤 생각이세요? 김명수 할아버지와 결혼할 거야. 어머니, 모든 가족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거야. 어머니, 정말 그러실 건 아니죠? 정말이야. 너희들이 내 행복에는 관심 없다면서 뭘 반대해. 민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다 컸잖아. 각자 살면 되지.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호가 사과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늦었어. 너희들 마음 다 알았으니까.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사랑하는 것도 죄가 되나? 다음 날 할머니는 김영수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우리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반대가 심해요.
특히 재산 때문에 걱정한다고. 김영수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우리 딸들도 비슷한 반응일 거예요. 할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쇼. 그럼 당당하게 합시다. 김영수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도 나중에는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며칠 후 할머니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와 함께 가족들을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애들아,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어. 할머니가 가족 모임에서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김영수 할아버지야. 들어오세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가족들이 어색한 분위기에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순자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가족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민수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김영수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재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저도 제 나름대로 살 만큼은 있고 순자 씨 재산은 당연히 여러분들 것입니다.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말씀을. 순자 씨, 제가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김영수 할아버지가 계속했습니다. 저는 순자 씨의 돈이 아니라 마음을 사랑합니다.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고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여러분도 안심하세요. 저는 순자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김영수 할아버지의 진솔한 말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자녀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죠. 하지만 지금은 제 행복을 지지해 줍니다.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설득한 게 아니라 시간이 해결해 줬어요. 제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드렸죠. 민철이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우리 어머니 재산에는 관심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상속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할머니가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에요. 진짜 좋은 분이야. 김영수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반대하셔도 저희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민수야, 어머니 행복은 생각 안 하고 체면만 생각했어요. 괜찮아. 정말 그 할아버지가 좋으세요? 응, 정말 좋아. 민호와 민철도 차례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뭘 잘못 생각했는데? 어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저희가 막으려고 했네요. 며느리들도 마음을 바꿨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세상 체면만 생각했어요. 괜찮아, 영희야. 김영수 할아버지 정말 좋은 분 같아요. 한 달 후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민수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김영수 할아버지를 정식으로 만나 뵙고 싶어요. 정말이니? 네. 어머니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그날 저녁 김영수 할아버지를 초대해서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처음에는 반대해서 죄송했어요.
민수가 사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가족을 걱정하시는 마음이니까요. 할아버지,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민호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식사 후 김명수 할아버지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결혼식은 간소하게 하는 게 어때요? 그래요. 나이도 있고 가족들만 모셔서 조촐하게. 3개월 후 박순자 할머니와 김영수 할아버지는 정말로 결혼했습니다. 75세와 78세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출발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아, 고마워.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김영수 할아버지도 감동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정말 행복합시다. 네, 할아버지. 결혼 후 6개월 할머니는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활동도 하며 충실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의 걱정과 달리 김영수 할아버지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순자 씨 덕분에 매일 행복해요. 어느 날 민수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왜? 어머니 나이에 사랑이 무슨 상관이에요?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건데. 민수야,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 김영수 할아버지와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70세에 무슨 재혼이냐고 했지만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반대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돌아가신 남편 생각을 하라는 말에는 정말 서러웠죠.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느낀 외로움을 아이들은 몰라요. 매일 빈 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그게 얼마나 쓸쓸한지. 김영수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서야 다시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되고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할머니는 김영수 할아버지와의 일상을 들려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아버지가 커피를 내려주세요. 함께 신문을 보며 이야기하고 오후에는 산책을 해요. 가끔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요.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많다면서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도 행복해했습니다. 순자 씨와 결혼하길 정말 잘했어요. 3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이제 인생이 끝났나 했는데 새로운 시작이네요. 자식들이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제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안심하고 있어요. 두 분의 결혼 생활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저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구나 하면서요. 경로당에서도 두 분은 모범 부부로 통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부럽네요. 저희도 그런 분 만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두 분의 영향으로 경로당에서 새로운 커플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딸들과 박순자 할머니의 아들들이 서로 친해져서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양쪽 가족이 모두 모여서 큰 잔치를 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서 시끄럽긴 하지만 정말 좋아요. 민수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재혼하신다고 했을 때 정말 반대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은 하시냐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었어요. 어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저희 체면만 생각했던 거죠. 지금 어머니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요. 김영수 할아버지와 함께 웃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저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민호도 깨달은 점이 많았습니다. 효도가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진짜 효도는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더라고요. 어머니가 외로워하셨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밝아지신 모습을 보니까 그때 얼마나 쓸쓸하셨을지 알겠어요. 민철은 가장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재산 문제를 걱정했어요. 혹시 김영수 할아버지가 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가 해서요. 하지만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진짜 사랑에는 나이나 재산이 상관없더라고요. 며느리들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시어머니가 이 나이에도 사랑을 하신다는 게 정말 멋있어요. 저희도 나이 들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김영수 할아버지의 딸들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박순자 어머니 만나시고 완전히 젊어지셨어요. 전에는 혼자 계시면서 우울해하셨는데 지금은 매일 웃으세요. 정말 고마워요. 1년 후 두 분은 첫 결혼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1년 전 오늘 우리가 결혼했네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1년이었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결혼기념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세요. 그날 저녁 할머니와 김영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순자 씨. 할아버지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자 씨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두 분은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죠? 네. 그리고 손자, 손녀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지금 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70세에 무슨 재혼이냐고 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나이는 정말 상관없어요.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70세든 80세든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가족들 반대도 있었고 사회적 편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진심은 통하더라고요. 지금은 모든 가족이 저희를 축복해주고 동네 사람들도 부러워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하고 싶어 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제발 반대하지 마세요. 진짜 효도는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체면이나 재산보다 부모님의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으면 용기를 내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김영수 할아버지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저희처럼 늦게 만난 사랑도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행복을 찾으세요. 마지막 인사.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70세 재혼이라는 파격적인 소재였지만 결국 사랑과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 사회적 편견, 그리고 진정한 효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모든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할머니에게 힘을 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따뜻한 가족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가정의 사랑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안녕히 계세요.